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의사의 회원 한의사 권윤영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상식 두 번째 이야기, 비만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고 외모가 경쟁력인 요즘 비만 다이어트는 우리 모두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많은 다이어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식이요법, 운동 PT, 건강보조식품, 양방의 식욕 억제제 등을 이미 경험하고 한방 다이어트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방, 한방, 건강식품 보조제를 보면 대부분 식욕을 억제하는 쪽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식욕 억제는 계속돼 반복되는 다이어트를 만들어내는데요. 찌고 빠지고 여러 다이어트를 경험하다 보니 요요 현상도 겪으셔서 잘 안 빠지는 몸 상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살을 빼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일상에서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을 밝혀서 그것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식욕이 항진되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장열입니다. 위장의 부담으로 생긴 위장열은 불필요한 식욕을 항진시켜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만드는 주요 범인입니다. 그래서 위장열을 꼭 치료를 해야 계속되는 다이어트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 서적 황제내격 영추편을 보면 위열 즉 소곡, 곡소고 선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위장이 그 체온을 잘 유지하면 불필요한 식욕이 생기지 않지만 위장에 열을 발생하면 식욕이 항진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위장의 체온이 떨어지면 식욕 저하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위장이 건강한 사람이 위장열을 발생하지 않고 불필요한 살을 찌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위열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핸드폰을 과사용하면 배터리가 열을 발생하듯이 위장에 부담이 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위장열이 발생합니다. 과음을 한 다음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식욕이 항진되어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섭취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게 전날의 과음으로 위장에 열이 생겨서 식욕이 항진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식, 야식, 폭식, 과음하는 생활을 피해서 위장열을 발생시켜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살도 찌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불규칙한 생활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은 먹지 않고 저녁은 한 번에 몰아먹는 습관이 위장에 부담을 일으키고 살이 찌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면 식생활도 규칙적으로 변하고 그러면 살이 찌지 않고 자신의 체중을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에 생긴 위장열은 체지방을 쌓는 원인이 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야기합니다.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하고요. 멀미도 일으키고 평소에 짜증이나 의욕상실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해 행동하는 의사회에서는 8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종합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이때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비만 진료를 했었는데요. 휠체어 사용 등으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장애인분들은 쉽게 비만에 노출됩니다. 이날 BMI 검사 그리고 복부 비만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한약도 처방해 드렸습니다. 이때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체지방이 찌지 않게 하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식사법이 있습니다. 디저트를 본 식사보다 먼저 하시는데요. 채소와 과일을 식전에 어느 정도 먼저 섭취를 합니다. 과일의 단맛과 채소의 섬유소가 어느 정도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포만감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본 식사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식사를 빠르게 하게 되면 뇌 포만 중추에서 느끼는 신호가 늦게 전달되기 때문에 본인의 식사량보다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소화를 위해서라도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대부분이 불필요한 체지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찌개를 젓가락으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짠맛과 자극적인 음식은 식욕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꼭 국과 찌개는 젓가락으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가 부르려고 하면 식사를 멈춰주세요. 항상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살이 찌지 않는 습관을 몸에 배워놓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배가 부를 때, 찰 때까지 먹는 것보다 배가 부르려고 할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자극적인 매운맛, 단맛, 짠맛은 식욕을 항진시킵니다. 그 중에 단맛이 살을 찌는 주 요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먹는 과일 주스, 탄산음료가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과일 주스도 대부분 액상과당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탕물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이 탄산음료만 제한해도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루 3끼 모두 정시정량 규칙적으로 식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는다,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살이 잘 안 찌는 분들을 잘 보시면 식생활이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중간에 간식이나 불필요한 걸 드시지 마시고 정시정량 제때 식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습관이 길러지는 분들이 불필요한 체지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기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 식사를 많이, 저녁으로 갈수록 식사량을 줄여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기간에 식사량을 줄이실 때 다이어트가 끝나도 내가 이 식사량을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만 줄이셔야지, 지나치게 식이를 조절하시면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는 몸 상태인 요요 현상을 부르게 됩니다. 식사를 제외한 간식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기간에 배가 고파서 간식이 땡길 때는 오히려 본 식사량을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빵, 과자, 술은 체지방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꼭 빵, 과자, 술 요 3가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기간에도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소에 배고픔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평소에 간식을 자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방울토마토와 오이로 대체하면서 간식 먹는 습관을 교정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열량 식이요법을 몇 가지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저녁 식사에 그 밥 대신 두부 한 모를 밥 대체해서 드시는 법입니다. 두부 한 모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걸 밥으로 해서 반찬과 식사를 하시면 칼로리를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방울토마토와 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간식을 자주 드시는 생활을 교정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불필요한 식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을 집에서 잘 준비해 두셨다가 드시면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한의학 건강상식 2번째 이야기 비만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